검사 결과는 괜찮다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이 질문 제가 매일 듣습니다. 정말이에요. 10명 중에 8명은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병원에서 피검사도 했고 엑스레이도 찍었고 심지어 CT나 MRI까지 찍어봤는데 다 정상이래요. 근데 왜 이렇게 몸이 무겁고 힘이 안 들어갈까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예전엔 가뿐하게 들었던 장바구니도 이제는 무겁게 느껴지시죠? 안녕하세요. 혈관내과 전문의 이재성입니다. 여러분, 이거 나이 탓이 아닙니다. 정말로 나이 탓이 아니에요. 제가 20년 동안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사실이 있는데요. 단백질도 챙기고 고기도 잘 드시는 분들인데 이상하게 몸에 힘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단백질이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근육으로 붙는 건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맛있는 삼겹살을 한 근 드셨다고 해봅시다. 그 고기 속 단백질이 다 우리 근육이 될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 큰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위산이 줄어듭니다. 소화 효소도 젊을 때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같은 양을 먹어도 흡수율이 반토막이 나는 거죠. 젊을 때는 고기 100g을 먹으면 그중에 60에서 70g 정도가 몸에 흡수됐다면 60대가 되면 30g도 차에 흡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도 잘 먹고 영양제도 챙기는데 힘이 없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흡수된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는 과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혈액순환이 나빠지면서 영양소가 근육까지 제대로 전달이 안 되거든요. 게다가 근육세포 자체도 나이가 들면서 단백질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즉, 문제는 양이 아니라 흡수입니다. 이걸 모르시면 아무리 비싼 단백질 보충제를 드셔도, 아무리 좋은 고기를 드셔도 효과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거든요. 특정한 음식들이 단백질 흡수를 2배, 3배로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비싼 약이나 보충제가 아니라 우리 주변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평범한 식재료들이 말이죠. 오늘은 제가 그동안 환자분들께 알려드려서 실제로 효과를 봤던 단백질이 근육으로 잘 붙게 만드는 3가지 밥상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3가지 음식은 정말 특별합니다. 첫째, 단백질 함량이 엄청나게 높아요. 둘째, 소화가 잘 돼서 나이 드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셋째, 단백질을 근육으로 바꿔주는 특별한 성분들이 함께 들어있어요. 넷째, 가격도 착해서 매일 드셔도 부담이 없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린 70대 할머니 한 분은 2주 만에 아침에 일어나는 게 수월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60대 할아버지 한 분은 한 달 만에 계단 오르는 게 편해졌다고 하셨고요.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른 음식을 먹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변화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10년 전 근육을 되찾는 식단의 비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실 작은 바다의 보물입니다. 국물용으로만 쓰셨던 그것, 바로 건새우인데요. 이 작은 새우 한 줌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근육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왜 나이가 들면서 자꾸 사라지는지 말씀드릴게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셔야 제가 알려드리는 음식들이 왜 중요한지 아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30대부터 매년 1%씩 근육이 줄어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가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게 쌓이면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30살에 근육이 100이라고 해봅시다. 40살이 되면 90이 되고, 50살이 되면 80이 되고, 60살이 되면 70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더 빨리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50대가 넘으면 1년에 2%, 3%씩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60대가 되면 이미 절반 이상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하는 비유가 있는데요. 우리 몸을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뼈는 집의 기둥이고 근육은 벽돌이에요. 기둥이 튼튼해도 벽돌이 무너지면 집이 무너지겠죠. 근육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데요. 근육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혈당 조절을 합니다.
여러분이 밥을 드시면 혈액 속에 당이 올라가죠. 이때 그 당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곳이 바로 근육이에요. 근육이 창고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근육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당을 저장할 창고가 작아지니까 혈액 속에 단기 계속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생기기 쉬워지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본 환자분 중에 58세 남자분이 계셨는데요. 당뇨 전 단계라고 진단받으셨어요. 약을 먹기는 싫다고 하셔서 제가 근육 운동이랑 오늘 알려드릴 음식들을 추천해 드렸거든요. 석 달 뒤에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근육이 늘어나니까 당을 저장할 창고가 커진 거죠. 두 번째로 면역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좀 신기한데요. 우리가 아플 때 몸에서 면역 세포를 만들려면 단백질이 필요해요. 그 단백질을 어디서 가져올까요? 바로 근육에서 가져옵니다. 근육은 비상시를 대비한 단백질 저금통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근육이 없으면 감기 한 번 걸려도 오래 가고 상처가 나도 잘 안 낫는 거죠. 세 번째로 피로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육이 많으면 같은 일을 해도 덜 피곤해요. 왜냐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장바구니를 들 때 팔 근육이 10개 있는 사람과 5개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10개 있는 사람은 근육 하나당 일을 조금씩만 하면 되는데 5개밖에 없는 사람은 근육 하나하나가 2배로 일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금방 지치겠죠? 네 번째로 회복 속도가 달라집니다. 근육이 많으면 다쳤을 때도 빨리 낫고 수술하고 나서도 빨리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근육에서 회복을 돕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나오거든요. 성장 호르몬도 나오고 한겸증 물질도 나오고 혈관을 건강하게 만드는 물질도 나옵니다. 제가 70대 할머니 한 분을 봤는데요. 무릎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회복이 너무 더뎌서 석 달이 지나도 제대로 못 걸으시는 거예요. 검사해보니 근육량이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육을 늘리는 식단을 알려드렸더니 한 달 만에 걷기 시작하시고 2달 만에 계단도 오르시더라고요. 자, 그럼 근육은 단순히 움직이는 기관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아셨죠? 근육은 우리 몸 전체의 건강 저장소입니다. 혈당도 조절하고 면역력도 지키고 피로도 줄여주고 회복도 도와주는 만능 일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근육이 왜 자꾸 사라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호르몬이 줄어들어요. 특히 성장 호르몬이랑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근육을 만드는 신호가 약해집니다. 둘째, 활동량이 줄어들어요. 쓰지 않는 근육은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몸이 알아서 줄여버립니다. 셋째, 염증이 늘어나요. 나이가 들면 몸 곳곳에 미세한 염증이 생기는데 이게 근육을 녹여버립니다. 넷째, 단백질 합성 능력이 떨어져요.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젊을 때처럼 근육으로 만들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네 번째입니다.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근육으로 안 만들어지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게 아니라 흡수가 잘 되고 근육으로 잘 전환되는 특별한 단백질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아무리 비싼 단백질을 먹어도 효과를 못 봅니다. 마치 좋은 씨앗을 뿌려도 땅이 메마르면 싹이 안 나는 것처럼요. 우리는 좋은 씨앗도 필요하지만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줘야 합니다. 자, 이제 근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사라지는지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20년 동안 발견한 3가지 특별한 음식, 그 첫 번째 주인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국물 낼 때만 쓰셨던 그것, 바로 건새우입니다. 이 작은 새우 속에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는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바로 건새우입니다. 에이, 건새우요? 그거 국물 낼 때나 쓰는 거 아니에요?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정말 큰 착각입니다. 건새우를 단순히 국물용으로만 쓰신다면 정말 보물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처음 건새우의 진가를 알게 된 건 15년 전이었습니다. 70대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셨는데 근육이 너무 없어서 걷기도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특이하게도 고기를 전혀 못 드시는 거예요. 위가 약해서 고기만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건새우를 추천해 드렸는데 한 달 뒤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이게 무슨 마법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건새우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사실들이 정말 놀라웠어요. 먼저 단백질 함량을 볼까요? 여러분, 건새우 한 줌에 단백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세요? 한 줌이라고 하면 대충 20g 정도인데요. 여기에 단백질이 15g이나 들어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계란 3개를 먹어야 얻을 수 있는 단백질이에요. 더 놀라운 건 단백질의 질입니다. 건새우의 단백질은 이미 한 번 분해된 상태예요. 새우를 말리는 과정에서 단백질 구조가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먹으면 위에서 분해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고기를 먹으면 위가 2~3시간 동안 힘들게 일해야 하는데 건새우는 30분이면 충분해요.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하는 비유가 있는데요. 생고기는 딱딱한 밧줄 같은 거예요. 이걸 풀려면 가위로 오래 잘라야 하죠. 그런데 건새우는 이미 풀어진 실 같은 거예요. 조금만 잘라도 쉽게 끊어집니다. 그래서 위가 약한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건새우의 진짜 비밀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칼슘과 아연이에요. 건새우 100g에는 칼슘이 2000mg이나 들어있습니다. 20배예요. 그런데 칼슘이 근육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요. 칼슘이 없으면 근육이 수축을 못합니다. 근육이 움직이려면 칼슘이 반드시 필요해요. 칼슘이 부족하면 아무리 근육이 많아도 제대로 힘을 못 쓰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아연입니다. 아연이 뭐 하는 놈이냐고요? 이게 바로 단백질을 근육으로 바꿔주는 마법사예요. 우리 몸에는 단백질을 근육으로 만드는 효소가 있는데요. 이 효소가 일하려면 아연이 꼭 필요합니다. 아연이 없으면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근육으로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본 60대 여성분이 계셨는데요. 매일 닭가슴살을 드시는데도 근육이 안 늘더라고요. 검사해보니 아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건새우를 추천해드렸더니 2달 만에 근육량이 늘기 시작했어요. 단백질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걸 근육으로 바꿔주는 아연도 필요했던 거죠. 자, 그럼 건새우에는 또 뭐가 들어있을까요?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피로회복 음료에 들어가는 그 타우린이에요. 이게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고 운동 후 회복을 빠르게 해줍니다. 그리고 키토산이라는 성분도 있는데요. 이건 나쁜 콜레스테롤을 빼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혈관이 깨끗해야 영양분이 근육까지 잘 전달되겠죠. 이렇게 좋은 건새우, 그런데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시금치랑 함께 볶는 거예요. 건새우 시금치 볶음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그냥 반찬이 아니라 정말 과학적인 조합입니다. 시금치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요. 이 비타민C가 뭘 하냐면 칼슘 흡수를 2배로 높여줍니다. 건새우에 칼슘이 아무리 많아도 흡수가 안 되면 소용없잖아요? 그런데 시금치의 비타민C가 칼슘을 붙잡아서 장에서 잘 흡수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금치에는 철분도 많습니다. 철분은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근육이 일하려면 산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건새우의 단백질과 시금치의 철분이 만나면 근육이 더 잘 만들어지고 더 잘 움직이는 거죠. 제가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정말 간단합니다. 건새우 한 줌을 물에 10분 정도 불려주세요. 너무 오래 불리면 영양분이 빠져나가니까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팬에 들기름 한 스푼 두르고 마늘 다진 거 조금 넣고 볶다가 불린 건새우 넣고 볶아주세요. 그리고 시금치 한 단 넣고 숨이 죽을 때까지 볶으면 끝입니다. 간은 간장 조금이면 충분해요. 이거 하나만 일주일 드셔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고 계단 오를 때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건새우가 짜지 않나요? 라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요즘 나오는 건새우는 저염으로 만들어져서 그렇게 짜지 않습니다. 그래도 걱정되시면 물에 한번 헹궈서 쓰시면 돼요. 건새우는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보관이 정말 쉬워요. 냉동실에 넣어두면 6개월은 거뜬히 보관할 수 있습니다. 고기처럼 상할 걱정도 없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쓰면 되니까 정말 편하죠. 자, 이제 건새우의 놀라운 효능을 아셨죠? 작지만 강력한 단백질 덩어리, 게다가 칼슘과 아연까지 들어있는 완벽한 근육식품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두 번째 보물, 황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황태가 왜 단백질의 연금술사인지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대해주세요. 자, 이제 두 번째 보물을 소개해드릴 시간입니다. 바로 황태예요. 황태 많이 들어보셨죠? 해장국 끓일 때 쓰는 그 황태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황태가 단순히 해장용이 아니라 근육을 만드는 최고의 식품이라는 걸 아셨나요? 제가 황태를 단백질의 연금술사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연금술이 뭐냐면 평범한 쇠를 금으로 바꾸는 마법이잖아요? 황태가 바로 그런 일을 합니다. 평범한 명태를 최고급 단백질 식품으로 바꿔버리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황태를 만드는 과정이 정말 특별합니다. 겨울에 명태를 걸어 놓으면 밤에는 꽁꽁 얼고, 낮에는 녹고, 또 밤에는 얼고, 이걸 수십 번 반복해요. 이 과정이 보통 넉 달에서 5달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이 얼고 녹는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단백질 구조가 완전히 바뀝니다. 원래 생선의 단백질은 꽈배기처럼 꽉 꼬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으면 위에서 이걸 풀어내느라 고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황태는 이미 다 풀어진 상태예요. 마치 꽈배기를 풀어서 국수처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소화가 정말 잘 됩니다. 제가 연구한 결과로는 일반 생선보다 소화율이 2배 이상 높더라고요. 보통 생선을 먹으면 2~3시간은 위에 머물러 있는데 황태는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위가 약한 어르신들도 전혀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78세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요. 위암 수술을 받으셔서 위가 반밖에 없으셨어요. 고기는 물론이고 생선도 못 드시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황태국은 드실 수 있더라고요. 매일 황태국을 드시면서 단백질을 보충하셨는데 수술 후 회복이 정말 빨랐습니다. 의사들도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자, 그럼 황태에 단백질이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듣고 정말 놀라실 겁니다. 황태 100g에 단백질이 80g 가까이 들어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단백질인 거죠. 소고기가 100g에 단백질이 20g 정도인데 황태는 4배나 많은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지방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황태의 지방 함량은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먹은 만큼 거의 다 근육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요즘 닭가슴살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황태가 닭가슴살보다 단백질은 더 많고 지방은 더 적어요. 그리고 황태에는 특별한 성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해요. 이게 뭐냐면 간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성분입니다. 나이가 들면 간 기능도 떨어지잖아요. 간이 건강해야 단백질 대사가 잘 되는데 황태가 간을 도와주는 거죠. 또 비타민 B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B1, B, B6, B12가 풍부한데요. 이것들이 뭘 하냐면 피로를 풀어주고 에너지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황태국을 먹으면 몸이 개운해지는 거예요. 단순히 속이 풀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피로 물질이 분해되는 겁니다. 그런데 황태를 그냥 먹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물을 넣고 끓이는 거예요. 황태무국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그냥 맛있어서 만든 조합이 아니에요. 정말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에는 디아스타제라는 소화효소가 들어있어요. 이게 단백질 분해를 도와줍니다. 황태의 단백질이 이미 풀어져 있는데 거기에 무의 소화효소까지 더해지면 흡수율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제가 실험해본 결과 물을 넣었을 때가 안 넣었을 때보다 단백질 흡수가 30%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무에는 비타민C도 많아요. 이게 콜라겐 합성을 도와주는데요. 콜라겐이 뭐냐면 근육을 감싸는 막이에요. 이 막이 튼튼해야 근육이 제대로 자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황태의 단백질과 무의 비타민C가 만나면 근육이 더 튼튼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제가 황태무국 끓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황태를 찬물에 30분 정도 불려주세요. 너무 오래 불리면 영양분이 빠지니까 3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참기름에 살짝 볶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비린내도 없어지고 고소한 맛이 납니다. 물을 붓고 끓이다가 물을 넣는데요. 무는 너무 일찍 넣으면 안 돼요. 황태가 어느 정도 우러난 다음에 넣어야 무의 단맛이 국물을 망치지 않습니다. 물을 넣고 15분 정도 더 끓이면 완성이에요. 여기에 대파랑 다진 마늘 조금 넣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이 황태무국을 일주일에 서너 번만 드셔도 근육량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특히 아침에 드시면 하루 종일 든든하고 점심때도 배고프지 않아요.
단백질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거든요. 65세 할아버지 한 분은 매일 아침 황태무국을 드시면서 2달 만에 팔뚝 근육이 단단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손자랑 팔씨름도 할 수 있게 됐다고 자랑하시는데 정말 뿌듯했습니다. 황태의 또 다른 장점은 보관이 쉽다는 거예요. 그냥 서늘한 곳에 두면 1년은 거뜬히 보관됩니다. 필요할 때마다 한 마리씩 꺼내서 쓰면 되니까 정말 편하죠. 가격도 착해서 매일 먹어도 부담이 없습니다. 자, 이제 황태의 놀라운 효능을 아셨죠? 소화도 잘 되고 단백질도 많고 지방은 없고 간 건강에도 좋은 완벽한 식품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마지막 보물, 검은 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고 불리는 검은 콩,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이 정말 놀라우니까 꼭 들어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보물을 소개해드릴 차례입니다. 바로 검은 콩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보물을 소개해드릴 차례입니다. 바로 검은 콩이에요. 검은 콩 많이 보셨죠? 밥에 넣어 먹기도 하고 콩국수 만들 때도 쓰고 두유로도 만들어 먹는 그 검은 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검은 콩이 왜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고 불리는지 아세요? 이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정말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검은 콩의 진가를 알게 된 건 10년 전이었어요. 68세 할머니 한 분이 오셨는데 고기를 전혀 못 드시는 불교 신자셨거든요. 그런데 근육이 너무 없어서 자꾸 넘어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고기 없이도 근육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검은 콩을 추천해 드렸는데 3달 뒤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생기고 혼자서도 잘 걸으시더라고요. 검은 콩이 왜 이렇게 대단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단백질 함량을 보면 검은 콩 100g에 단백질이 40g이나 들어있습니다. 이게 두부의 3배예요. 두부가 콩으로 만든 건데 원재료인 콩이 훨씬 더 단백질이 많은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단백질의 질입니다. 검은 콩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40%나 들어있어요. 필수 아미노산이 뭐냐고요? 우리 몸에서 만들지 못해서 반드시 음식으로 먹어야 하는 아미노산이에요. 이게 부족하면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근육이 제대로 안 만들어집니다. 고기에도 필수 아미노산이 많긴 한데 검은 콩은 고기보다 더 좋은 점이 있어요.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검은 콩이 까만 이유가 바로 이 안토시아닌 때문인데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을 합니다. 안토시아닌은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줘요. 나이가 들면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잖아요. 콜레스테롤도 쌓이고 노폐물도 쌓이고. 그러면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영양분이 근육까지 제대로 못 가는 거죠. 그런데 안토시아닌이 이런 찌꺼기들을 싹 청소해줍니다. 제가 본 72 새할아버지가 계셨는데요. 혈관이 많이 막혀서 다리가 자주 저리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검은 콩을 매일 드시라고 했더니 2달 뒤에 다리 저림이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혈관이 깨끗해지니까 혈액순환이 좋아진 거죠. 그리고 안토시아닌은 염증을 줄여줍니다. 나이가 들면 몸 곳곳에 염증이 생기는데 이 염증이 근육을 녹여버려요. 그런데 안토시아닌이 염증을 잡아주니까 근육이 보호되는 거죠. 검은 콩에는 또 다른 보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소플라본이에요. 이게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폐경기 여성분들께 정말 좋습니다.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줄면서 근육도 빠르게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검은 콩의 이소플라본이 이걸 막아줍니다. 63세 여성분이 계셨는데 폐경 후에 근육이 너무 빨리 빠진다고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검은 콩을 꾸준히 드시라고 했더니 근육 감소 속도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피부도 좋아지고 혈압도 안정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은 콩은 혈당 조절에도 탁월합니다. 콩의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오히려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검은 콩을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들기름과 함께 먹는 거예요. 이게 정말 황금 조합입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요. 이게 안토시아닌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안토시아닌은 지용성이라서 기름과 함께 먹으면 흡수가 훨씬 잘 돼요. 게다가 오메가3 자체도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니까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거죠. 제가 추천하는 요리는 검은 콩나물의 들기름 드레싱이에요.
검은 콩나물을 살짝 데쳐서 들기름, 간장, 참깨를 넣고 무치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거 하나만 반찬으로 드셔도 단백질, 안토시아닌, 오메가3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은 검은 콩 두유예요. 검은 콩을 하룻밤 불린 다음에 삶아서 믹서에 갈면 됩니다. 여기에 꿀을 조금 넣으면 정말 맛있어요. 아침마다 한 컵씩 드시면 하루 종일 든든합니다. 검은 콩밥도 좋아요. 밥 지을 때 검은 콩을 한 줌 넣으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밥만 먹어도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입맛이 없어서 반찬을 못 드시는 어르신들께 정말 좋아요. 검은 콩의 장점은 또 있습니다.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오래 유지돼요. 그래서 과식을 막아주고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근육은 늘리고 지방은 줄이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는 거죠. 70세 할머니 한 분은 검은 콩을 매일 드시면서 체중은 2kg 줄었는데 근육량은 오히려 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옷이 헐렁해졌는데 힘은 더 세졌다고 좋아하셨습니다. 검은 콩 보관법도 알려드릴게요. 밀폐 용기에 넣어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면 1년은 거뜬합니다. 습기만 조심하면 오래오래 두고 먹을 수 있어요. 가격도 착해서 부담 없이 매일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가지 보물을 다 소개해드렸네요. 건새우, 황태, 검은 콩. 이 3가지만 꾸준히 드셔도 10년 전 근육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3가지를 어떻게 조합해서 먹으면 좋은지 2주 동안의 구체적인 식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실천하기 쉬운 방법이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3가지 보물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정보를 알아도 실천을 못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따라 하시기만 하면 돼요. 2주 동안만 믿고 따라오세요. 분명히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먼저 1주차 식단입니다. 아침에는 황태국을 드세요. 황태 한 마리에 물을 넣고 끓이시면 됩니다. 여기에 달걀 하나 풀어 넣으면 더 좋아요. 달걀에 단백질까지 더해지니까 완벽한 아침 식사가 되는 거죠. 이걸 드시면 점심때까지 배고프지 않고 든든합니다. 점심에는 검은 콩밥을 드세요. 쌀 2컵에 검은 콩 반 컵 정도 넣으면 딱 좋아요. 검은 콩은 미리 불려두셨다가 밥 지을 때 같이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밥만 먹어도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요. 반찬은 평소대로 드시면 됩니다. 저녁에는 건새우 볶음을 드세요. 건새우 시금치 볶음 만드는 법은 앞에서 알려드렸죠? 이거 하나만 반찬으로 드셔도 충분합니다. 여기에 밥을 조금 드시면 완벽한 저녁 식사가 돼요. 이렇게 일주일을 드시면 몸에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5일차쯤 되면 확실히 느끼실 거예요. 뭘 느끼냐고요? 첫째, 소화가 편해집니다. 황태와 건새우는 이미 소화가 반쯤 된 상태라서 위에 부담이 없거든요. 그동안 속이 더부룩하셨던 분들도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둘째,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황태의 비타민 B군과 검은 콩의 안토시아닌이 피로물질을 분해해 주거든요. 오후에 졸리던 것도 줄어들고 저녁에도 기운이 남아있는 걸 느끼실 겁니다. 셋째, 아침에 일어나기가 수월해집니다. 단백질이 충분하면 수면의 질이 좋아져요. 깊은 잠을 자니까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69세 할아버지 한 분은 5일 만에 선생님, 저 요즘 새벽에 깨지 않고 푹 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새벽 2, 3시에 꼭 깼는데 이제는 아침까지 푹 주무신대요. 자, 이제 2주차 식단을 알려드릴게요. 1주차랑 비슷한데 조금 변화를 줬습니다. 아침에는 황태죽을 드세요. 황태를 잘게 찢어서 죽을 끓이는 거예요. 여기에 당근이랑 표고버섯을 넣으면 더 맛있습니다. 죽이니까 소화가 더 잘 되고 몸이 따뜻해져요. 특히 찬 것을 못 드시는 분들께 좋습니다. 점심에는 검은 콩 두유를 드세요. 검은 콩을 삶아서 믹서에 갈면 되는데 너무 진하면 물을 조금 넣으세요. 여기에 꿀이나 올리고당 한 스푼 넣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이거 한 컵이면 단백질 15g은 거뜬히 섭취할 수 있어요. 콩밥이 질리신 분들은 이렇게 바꿔서 드시면 좋습니다. 저녁에는 건새우전을 드세요. 건새우를 다져서 부침가루랑 계란이랑 섞어서 전을 부치는 거예요. 여기에 들기름 한 방울 뿌려서 드시면 정말 고소합니다. 아이들도 좋아하니까 온 가족이 함께 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2주를 드시면 10월 차쯤에 또 다른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걸음 속도가 빨라집니다. 다리에 근육이 붙기 시작하면서 힘이 생기는 거죠.
계단 오르는 것도 전보다 수월해지고 오래 걸어도 덜 피곤합니다. 74세 할머니 한 분은 선생님, 저 요즘 시장 갔다 와도 안 힘들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전에는 시장 한 번 다녀오면 하루 종일 누워 계셨는데 이제는 오후에도 활동할 수 있대요. 그리고 14일차, 그러니까 2주가 끝날 때쯤이면 정말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첫째, 아침에 몸이 가볍습니다. 그동안 청은망은이던 몸이 날아갈 것 같이 가벼워져요. 이불 걷어차고 일어나는 게 수월해집니다. 둘째, 하루가 활력 있게 시작됩니다. 아침부터 뭔가 하고 싶은 의욕이 생겨요. 청소도 하고 산책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싶어집니다. 셋째, 거울을 볼 때 달라진 게 보입니다. 팔뚝이 조금 단단해지고 허벅지도 탄탄해진 게 느껴져요. 옷 입는 느낌도 달라집니다. 2주 동안 식단을 지키면서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어요. 물을 충분히 드세요.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수분이 필요하거든요. 하루에 물 8잔 이상은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과식하지 마세요.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적당한 양을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중요해요. 꾸준히 하세요. 하루 이틀 먹고 그만두면 효과가 없습니다. 최소한 2주는 꾸준히 드셔야 몸이 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약국보다 밥상이 중요합니다. 비싼 영양제 사느라 돈 쓰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음식들을 드세요. 보충제보다 꾸준한 식단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지식만 쌓지 마시고 실천하세요. 아무리 좋은 정보를 알아도 실천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건새우, 황태, 검은 콩,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마트 가실 때 꼭 사오시고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2주 후에는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실 겁니다. 10년 전의 체력, 결코 꿈이 아닙니다. 67세 할아버지 한 분은 이 방법으로 3개월 만에 손자랑 축구도 할 수 있게 됐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75세 할머니는 이제 혼자서 등산도 가신대요. 이분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꾸준히 실천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이 그 첫날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내일 마트 가서 건새우, 황태, 검은 콩 사오시고 모레 아침부터 황태국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다음에는 집에서 근육 상태를 스스로 체크하는 간단한 자가진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육이 정말로 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니까 꼭 보러 오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